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찾아뵙는 맨디의 키노트 맨디입니다. 여러분 2023년 새 회계년도 잘 시작하셨죠? 저도 잘 시작했습니다.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도전과 어떤 각오를 다지고 시작을 했습니다. 늘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다들 똑같잖아요. 이번 회계년도에는 뭔가 결과를 내리라. 내가 다짐한 목표를 꼭 성취하리라. 그런 마음으로 다들 지금 열심히 달리고 계실 텐데요. 저도 사업 초기 때만 해도 눈치가 없어서 회계년도의 시작의 중요성을 되게 늦게 깨달았어요. 근데 이제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. 9월을 놓치면 그 뒤로 갈수록 점점 마음이 쪼들린다는 것을. 그래서 9월, 10월, 특히 이 9월, 10월은 정말 이 초반부는 필사적으로 꼭 지켜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의 그런 양상을 만들어야 되는 달이라고 생각하고, 우리 모두가 다 초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들 달리니까 나도 같이 달리자, 그런 마음으로 달려야 하는 때인 것 같아요. 마라톤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다들 열심히 달리잖아요. 점점 달리다 보면 격차가 벌어지겠지만 처음에는 다들 열심히 달리니까 지금이 그런 구간이라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. 저는 아메 사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저보다 더 빨리 성취하시고 핀을 올라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와, 진짜 멋있다, 대단하다,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, 그런 좌절이나 어떤 부러움의 시간, 내 자신을 자책하는 시간,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. 그리고 내 자신을 되게 못난 사람처럼 보게 될 때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으로 많이 이제 친숙하시다 보니까 뭔가 저를 많이 알아주시고 또 좋아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, 저는 그런 거에 비해서 정말 사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나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을 붙들고 가야 할 어떤 그런 중심이 필요합니다. 근데 저는 그 중심이 되는 게 저의 신앙이기도 하고, 그리고 제가 속한 그룹의 시스템이기도 해요. 그래서 그 시스템 속에서 제가 절대로 발을 뺀 적이 없어요. 항상 미팅을 최우선 순위로 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변수와 고난과 어떤 심적인 불안감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늘 도전을 해올 때마다 제 자신을 붙잡아 주었고 세워 주었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중심을 잡아 주었던 그런 말씀들을 몇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. 가장 많이 들었던 거는요, 사실 저는 아메이를 공감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. 공감을 해주는 일. 우리는 성인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늘 뭔가 누군가로부터 응원을 받고 싶고, 힘을 받고 싶고, 격려를 받고 싶고, 또 공감을 받고 싶습니다. 누구나 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. 나는 말하는 거 안 좋아해, 나는 내 얘기 잘 안 해, 이런 사람들도 간혹 보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나를 드러냈을 때 혹시나 내가 다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처에 대한 겁 때문에, 두려움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. 누구나 사람이라면 서로 간의 소통과 어떤 마음을 나누는 그런 깊은 교제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메 사업은 인간관계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감해주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우리가 아메 사업을 할 때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봐주는 그런 유능한 스펙, 두뇌, 영리한 거, 되게 체계적이고 발빠르게 트렌드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거는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. 근데 대신에 아메 사업에서 잘하려면 꼭 필요한 게 공감력이거든요. 그래서 어쩌면 다른 측면으로 조금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공감력이 많이 딸립니다.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왜냐하면 공감을 해주기에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. 그리고 나 하나 잘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.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돼?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냥 서로 바라지 않고 개인주의적으로 살면 되는데 뭐하러 그 사람의 입장까지 내가 고려를 해야 되나,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공감 지수를 키우는 게 아메 사업의 가장 중요한 스펙이고 어쩌면 가장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. 그런데 그 공감 지수만 하나 키워두면 PB는, 내 포인트는 따라오는 거라는 그런 말씀들을 스폰서님께서 많이 해주셨어요. 저는 그 말씀에 100번 공감을 합니다. 왜냐하면 마음을 얻으면 사실 모든 게 오픈이 되거든요.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어버리면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저 사람에게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구나, 그렇게 들려요. 근데 저 사람이
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열지 못했다. 그러면 저분의 마음이 계속 굳게 닫힌 상태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한들 아메이가 다 이상한 일로 들리고 다 나한테 파는 얘기로 들리고 제품 좋다고 해도 니는 좋지만 나는 싫어 이렇게 맞받아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내가 공감 지수가 높아져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공감해주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그 사람들에게 스펀지에 마치 물이 흡수되듯이 잘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공감 지수를 키우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? 바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진짜 애매하고 좀 그렇죠. 뭔가 두루뭉술하죠. 좋은 사람이 뭐야? 근데 저는 좋은 사람이라 함은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예를 들어서 만났는데 뭔가 무안을 준다거나 정 떨어지는 행동을 한다거나 불편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조금 더럽거나 혹은 너무 짠돌이 짠술이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만남 자체가 약간 유쾌하지 않았을 때 뭔가 내가 작은 말실수를 통해서 관계가 좀 애매해졌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비춰지기가 어렵겠죠. 그래서 저도 이 관계의 작은 실수도 나의 평판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려고 많이 연습을 하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죠. 그리고 그 실수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나한테 그렇게 관대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요. 공감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거는요.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?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.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이 말은 되게 많이 했지만 공감을 받으려면 감동을 줘야 돼요. 감동만 주면 사실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아요. 아메이 사업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유튜브 검색하시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. 요즘 뭐 훌륭한 리더님들께서 하우투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시고 그렇죠. 저는 그런 리더님들처럼 뭐 핀이 굉장히 높거나 뭐 경험치가 엄청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저희 그룹 시스템에서 그리고 홍지 스폰서님께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합해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거 3%나 뭐 하이핀 리더님들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거 그거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야 마음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. 내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저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. 저는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감동 주는 것보다 내 마음이 진짜 오고 간다는 걸 느낄 때 감동받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글 쓰는 거 그걸 통해서 저는 편지나 뭐 쪽지나 예쁜 장문의 문자를 보낸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각자 감동을 주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감동은 정성이거든요. 내가 정성을 투입하면 그건 당연히 통하게 되어 있어요. 상대방은 다 그걸 알아채게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또 많이 들었던 그리고 저를 늘 중심을 세워주었던 저를 일으켰던 그런 명언 중에 하나는요. 아메이 하나만 잘 감당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. 김종수 스폰서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. 가끔 아메이 도전할 때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라는 생각 들잖아요. 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? 내가 너무 시간과 돈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는 거 아니야? 아메이가 메인 잡이 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. 많은 것들을 대가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. 다들 이렇게 하나? 나만 너무 오버하나?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내가 아메이를 찐으로 믿고 사랑하고 이 아메이를 통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인생을 결판 내기 위해서라는 뜻이거든요. 이 아메이 하나로 그냥 내 인생 끝내버리자. 내 인생의 숙제를 끝내버리자. 그 마음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드는 거는 되게 훌륭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인생을 다 걸어도 잃을 게 전혀 없고 후회할 게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. 저는 그 말을 붙들었어요. 70대 중반에 스폰서님께서 직장 생활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진짜 즐길 거, 누릴 거, 볼 거, 뭐 듣는 거 주변에 많은 사례들을 다 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. 진짜 아메이만 잘 감당하면 사실 뭐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다. 자유, 가족, 희망, 보상,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를 진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메이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한눈 팔지 말고 그냥 아메이에 올인해봐라. 진짜 도전은 남는 장사다.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의 중심을 또 꽉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로 이제
기억에 남는 말씀은요. 내가 되고자 하는 핀, 그 핀에 나의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였어요. 이런 말씀은 뭐 시크릿이나 뭐 상상의 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걸 잘 이론으로는 아는데 현실로 잘 이렇게 행동으로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. 저도 그렇거든요. 책을 읽었을 때는 아 그래 맞아 그래야 돼 정말 그래야 돼 하지만 다음날 되면 또 까먹어요.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훈련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. 밥 먹듯이 운동을 하듯이 뭐 물을 마시듯이 꾸준히 상상의 힘을 매일매일 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내가 되고 싶은 그 핀에 내 주파수를 맞추고 안 되는 상황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면 설사 내가 그 회계연도에 핀을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점점점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요. 근데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자꾸 현재의 내 시각을 자꾸 둔다거나 한 번 결단을 했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결단과 전혀 관계없이 행동한다거나 그러면 계속 그대로인 거죠. 성장 없이. 그래서 이것과 일맥상통하게 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외모, 내 어떤 생각, 내 행동의 범위, 내 일의 양 이런 것들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핀의 수준에 맞추라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.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플래티넘인데 에메랄드인데 나는 마인드가 SP다, 뭐 브론즈 빌더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. 내 마인드를 이미 가고자 하는 그 핀에 맞춘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 행동하려고 할 때 실제로 거기에 점점점 가까워지게 된다. 그 말씀을 저는 계속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셀프 이미지를 나의 그 보여지는 이미지 브랜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했었고 나의 첫인상은 어떻게 보여질까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신뢰를 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간절함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잖아요. 간절함을 이기는 힘은 없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간절한 목표가 있으면 상황이 되지 않아도 내 양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한 리더님께서 이런 말씀을 예로 들으셨는데 저한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. 잃어버린 내 아이를 찾듯이 내 아이를 만약에 놀이공원에서 사람이 너무너무 북적거리는 정말 바글바글한 그런 놀이공원에서 내 소중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뭐 내가 강아지를 잃어버렸다 아니면 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. 사실 뭐 자녀만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겠지만 저는 만약에 제 아이를 제가 잃어버렸다? 그러면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벌써부터 막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아이를 찾아다니는 그 절박함으로 그 간절한 심정으로 이 사업에 도전한다면 사실 못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제가 보니까 목표를 내세우고 성취하신 리더님들의 공통점은 진짜 될 것 같아서 된 게 아니라 되어야만 하니까 되셨더라고요.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거나 혹은 그런 상황이 됐거나 이거 안 하면 난 진짜 죽을 것 같다. 이거 안 하면 내 인생 끝이다. 이거 안 하면 내 아내의 인생은 더 이상은 없다. 정말 이것까지 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. 이 정도 수준의 정말 간절한 절박함으로 도전을 했을 때 성취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사실 지금 많이 절박하고 많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런 저를 붙잡아주는 이런 말들을 자꾸 보고 또 기억하고 그러고 있고요. 진짜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핀을 성취하시고 한결같이 도전하시는 분들, 한결같이 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 그 누구도 빠짐없이 어떤 핀에 계시건 간에 다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세상에 있는 이제 아메를 모르는 다른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. 뭐 각자 저마다 열심히 사시겠지만 아메 사업 하시는 분만큼 열심히 살고 늘 꿈과 목표가 있고 늘 도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우리가 ABO라는 그 팩트 자체가 너무 멋진 거니까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메이 사업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지 말고 하우투를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면 사실 모든 게 끝나는 게임이에요.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을
늘 하고 있고요. 운전하면서, 설거지하면서, 샤워하면서, 운동하면서 가끔씩 떠오르는,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비자, 파트너, 애용자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니즈가 뭘까? 그 사람 마음속에 진짜 갈급한, 정말 간절한 꿈이 뭘까?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터치해줘야 될까? 어떻게 하면 그분의 꿈과 아메이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?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. 뭐 치약을 전달하고 세제를 전달하는 거에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아메이를 솔직히 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없잖아요, 세상에. 다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메이와 그 사람의 인생을 연결시킬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,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섬기는 마음으로,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거절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한결같이 이 사람에게 문을 두드린다면 언젠가는 마음을 오픈해 줄 거라는 것을 강력하게 믿고 도전하는 거. 그게 내 자신을 깨부수는 훈련인 것 같아요. 내 자아를 깨부수는 거죠. 내 마음속에 있는 거침없는, 정말 이기적이고 아직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자아를 깨부수어서 완전히 빛이 나는, 정말 반짝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맞추고,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. 요즘에 머리를 말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고, 그리고 저희 방에 콘센트가 아니라 불 켜는 그 버튼 옆에 제가 붙여놨거든요.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겠다,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예전에는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보다 더 잘 나가야 하고, 더 멋있고, 더 능력 있고, 스펙 있고, 더 돈 많고,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명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아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낮아지고, 더 없어지고, 더 내려갈 때, 그때 비로소 내가 리더십이 키워지고 다양한 리더들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을 때, 내가 도전할 때 항상 이게 잘 되는 거 맞나?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, 그럴 때 나를 더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중이구나, 이러다가 나중에 아름답게 활짝 꽃을 피우려고 그러는 거구나, 내가 묵묵히 이 길을 정말 인내함으로 꾸준히 달려가야겠다, 그런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우리 키리더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존경합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